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할 날이죠. 13강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 문제풀이 할 시간인데, 컨디션이 주말에 좀 쉬고 하니까 선생님도 괜찮아져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토요일 날 조회수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날 조회수가 3이 올라갔더라고. 3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당일 강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걸 안도는 했는데, 조회수가 3인 거를 좋아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문제풀이 강의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자. 13강 1번입니다. 1번 별표 수 개 중요합니다. 하이데거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줄부터 밑줄을 치겠습니다. 건축함은 그 자체가 이미 거주함이다. 거주함은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죽을 자로서 매일매일 거주한다는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실존적 삶 전체를 돌보는 일체 행위가 바로 건축함인 것이다. 자, 1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함이라는 거야. 건축함의 의미에는 단순히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느냐? 거주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거주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거주함에는 또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집에 잠을 자고 먹고 잔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또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사유함이라는 사유함 생각한다. 사유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 본질적 의미를. 즉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는요, 단순히 돈, 편리성 이런 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함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거주함에는 뭐?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끔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돈이 되는 재건축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거주하는 공간에서 하이데거 같은 뭐라 그래? 특히 인간의 실존적으로 죽을 걸 알고 미리 죽음을 만나봄으로써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지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간다는 거지.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공간이다 라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 1번. 거주함은 인간의 사유함과 분리될 수 없는가? 아니죠. 거주함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사유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고, 거주한다는 거는 인간의 존재 방식인데 그 존재 방식의 특징은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사유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잠만 자고 단순히 밥만 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2번. 거주함은 건축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맞죠. 거주함은 건축함에 그 의미를 담아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에는 거주함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고. 3번. 건축함은 근원적으로 거주함을 지니는가? 맞죠. 4번.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 나가는가? 자신의 본질을 사유한다.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같은 의미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해 본다라는 거죠.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해 봄으로써 실존을 회복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5번. 거주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가?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으로의 선구를 말하죠.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걸 알고 죽을 때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사유해 봐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2번.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A에 기할 조언은 갑.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되려는 동기를 주는 것은 돌봄 밑줄 돌봄. 자, 돌봄을 중시한 거지. 2번입니다. 2번. 지어가면서 하자. 도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돌봄.
같은 말로 보살핌, 같은 의미로 배려 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딩스야. 나딩스. 2번의 답은 나딩스입니다. 자, 이러한 배려 윤리에 나딩스가 볼 때 문제 상황에게 조언할 것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 상황. 바나나를 좋아하여 자주 구입하는 A는 뉴스를 보고 거대 기업의 횡포로 바나나 재배에 땀 흘린 노동자들에게는 극히 적은 임금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A는 바나나를 살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다. 자, 바나나를 수확하는 그 노동자, 농부들에게는 정말 적은 이윤이 돌아가고 일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그 바나나 큰 기업만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경제 정의가 붕괴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건데, 이럴 때 배려를 중시하는 나딩스는 뭐라 그래? 인권 침해 당하는 노동자를 배려하자고 돌보자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노동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1번. 당신의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을 계산해 판단하세요는 누구입니까? 공리주의가 되겠죠. 3번.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 구입 여부를 선택하세요. 이거는 그렇지, 칸트가 되겠죠.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통해 판단하자. 근데 나딩스는요, 이렇게 이성을 중시하는 칸트를 비판하고 이성보다는 감정, 특히 어떤 감정? 배려의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바로 나딩스입니다. 4번. 다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에 따라 행위하자. 공리주의 중에 규칙 공리주의 되겠고요. 5번.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정언명령. 칸트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기본 3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중간쯤에 밑줄을 쳐볼게요. 즉, 인간이라 불리는 티끌들을 구별하는 이 모든 사소한 차이들을 증오와 박해의 구실이 됩니다. 인간끼리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라고 지금 관용을 중시하는 볼테르의 주장입니다. 관용을 중시하는 볼테르. 이 관용이라는 거 뭐야? 차이,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거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자, 기억.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 맞죠? 니은.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겸손해야 한다. 맞아요. 차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좀 낮추는 자세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디귿.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맞죠? 관용.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리얼. 관용은 상대보다 내가 뛰어날 때 베풀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니죠. 관용은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디귿처럼 오류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가 겸손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쌤도 그래서 최대한 관용하려고 쌤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얘기하지만 또 나는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얘기하면서 둘 다 가지려고 생각을 하는데 4번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문제 4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는 과학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 인문학이야. 철학. 인문학, 철학.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영적 에너지는 뭡니까? 종교.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됨이 필요하다. 인간됨은 뭐야? 인성, 윤리학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과학만이 아니라 인문학도, 기술만이 아니라 종교도, 경제만이 아니라 윤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퀸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윤리를 주장하면서 이 세계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윤리는
필요한 종교 윤리는 이 종교 간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종교인들끼리 혹은 종교인과 무종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종교적인 협력이 필요한 세계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종교 간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 윤리 퀸입니다. 밑에서 네 줄 위로 인간됨의 밑줄 쳐봐. 인간됨의 윤리는 종교와 무종교인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윤리의 기초가 되며 세계 윤리는 곧 종교인이든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이든 이 둘을 인정하는 윤리여야 한다. 같은 말로 종교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번.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종교보다 과학이 중요하다? 아니죠. 둘 다 중요하다. 2번. 인간됨의 윤리는 책임이 아닌 권리만을 강조한다? 아니다. 책임과 권리 둘 다 강조한다. 3번. 인간적 대우의 전제 조건은 종교에 대한 귀의이다? 종교에 대한 귀의를 한 사람은 종교인인데 우리는 종교인뿐만 아니고 무종교인까지도 존중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되니까 아니죠. 3번 아닙니다. 4번 종교를 통해서만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아닙니다. 종교만이 아니고 기술도 필요하고 윤리도 필요하고 특히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둘 다 존중하는 게 세계 윤리니까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만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윤리도. 5번 정답이죠. 종교인과 무종교인 모두에 대한 존중이 보편윤리의 핵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윤리가 같은 말로 세계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지. 사실은 종교 간에 엄청 싸워요. 특히 우리가 테러라고도 규정을 짓지만 사실은 그 이슬람권에서 그 테러 집단에 믿는 종교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과 비종교인들 간에 싸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죠. 없애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다며 이 테러 집단이 어떤 나이트클럽인가? 나이트클럽을 딱 점령하고 너네 코란을 외워봐라. 외우는 사람은 살려주고 못 외우는 사람은 죽이고 이러한 테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번입니다. 가를 근거로 할 때 나의 예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어라, 기독교에서는 사랑해라, 이슬람교에서는 자선을 베풀어라. 다 뭐야? 종교의 황금률이야. 나 보면은 세계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황금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황금률이 뭐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타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존중을 표현해야 한다.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존중을 먼저 해라 라는 4번이 황금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6번입니다. 가의 입장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넷째 줄의 밑줄. 6번이다. 이거 써야겠다. 이럴 때만이 이주민들은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으며 자 이게 뭡니까?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나누고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동화주의 되겠습니다. 동화주의. 정답은 쉽게 2번이죠. 주류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동질화를 추구하라라는 거죠. 7번입니다. 가 나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셋째 줄에 많이 잡수시지 않으셨다. 절제를 강조하는 유교의 입장. 나 음식의 첫째 줄에 음식의 적당한 양.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에 대한 절제를 강조하는 불교의 입장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탐욕이나 욕심 부리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를 주장한 가는 유교, 나는 불교입니다. 기억, 음식 섭취는 사치스러움을 경계해야 한다? 맞죠? 니은, 음식은 욕망을 자극함으로 모두 금해야 한다? 금하면 안 됩니다. 왜?
죽어요. 적절하게 먹으면 된다라는 거지. 너무 많이 먹지도 아예 안 먹지도 않은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 음식 생활에서 검소와 절제의 자세가 필요하다. 맞고요. 리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윤리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 맞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8번입니다.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지어볼까 또? (8번) 문제 첫째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이방인에 대한 환대는 초대의 환대가 아닌 방문의 환대가 되어야 한다. 에휴, 왜 이렇게 덥노? 이제 옛날 같으면은 내가 반바지를 입고 수업을 할 텐데. 자, 8번의 글은요,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를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초대의 환대가 뭐냐? 두 번째 줄에 바로 있죠? 미주 쳐봐. 초대의 환대는 권력을 가진 자가 이방인을 초대하는 것으로 환대의 내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권력의 가진 자의 이해와 양보. 즉, 초대의 환대라는 거는 환대를 해주는데, 초대한 사람이 초대를 한 사람,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저 끝에 이에 비해 방문의 환대는 밑줄 쳐봐.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로서 도착한 모든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이다. 즉 내가 초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방문을 했다면 초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그러한 방문을 한 사람에게 환대한다라는 겁니다. 환대한다라는 거지. 즉 방문의 환대에서는 뭐가 없겠어? 초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사람의 권력 관계가 힘을 더 많이 가진 초대를 하게 되는 그 초대자로서의 권력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방문을 한 모든 사람에게 초대를 받지 않아도 해야 한다라는 거지. 1번. 방문의 환대보다 초대의 환대가 바람직한가? 아니죠. 글쓴이는 방문의 환대를 중시한다. 2번. 일정한 자격을 갖춘 타자만 환대해야 하는가? 아니죠.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환대해야죠. 일정한 자격. 초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상관이 없이. 3번. 진정한 환대는 권력자의 시에서 비롯되는가? 아니죠. 권력자가 없죠. 초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번. 낯선 사람의 방문에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가? 아니죠. 초대 필요 없다고 했죠. 5번. 조건적 환대보다 절대적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가? 그렇죠. 초대를 받았다는 조건이 없어도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그러한 절대적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넘어갑니다. 156쪽입니다. 1번. 난 더우면은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 더우면 집중이 좀 안 돼요. 근데 학교 에어컨이 너무 높게 틀어. 22도로 틀기 때문에 전혀 안 따뜻해져. 전혀 안 시원해져. 안 시원해져. 정신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어. 정말 짜증나요. 근데 정말 짜증나. 정말 더우면 왜 이렇게 능률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1번입니다. 그림의 가상편지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편지의 입장에는 첫째 줄에 보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지. 밑줄을 쳐봐.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현실에서 이 다양한 종교끼리 경쟁해야 하는 거야. 어떤 경쟁? 현실에서 보다 현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경쟁을. 밑줄 칩니다. 네 번째 줄. 종교 간에
누가 더 인류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위해 이타적 사랑을 펼치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숭고한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오히려 전 세계에 더 큰 사랑과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네 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의 경쟁을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억. 자신을 믿는 종교를 통해 인류에 대한 더 큰 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맞죠. 종교다원주의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는 인정하고 남이 믿는 종교도 인정하는데 우리 종교와 남의 종교, 같은 말로 유교와 불교 모두 사랑만 실천하자, 더 선을 실천하자라는 거니까 맞죠. 니은. 여러 종교의 인정은 종교 간 평화와 위협이 되므로 종교를 통일해야 한다? 아니죠. 종교를 통일하는 게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 디귿. 종교 간 경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교리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그렇죠. 종교 간 경쟁이라는 거는 현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디귿 맞죠? 리을. 교리의 실천보다 교리의 체계화를 주력함으로써 인정받는 종교가 된다? 아니죠. 교리의 체계화보다 중요한 게 교리의 실천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1번 기억 디귿입니다. 2번 나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A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넷째 줄에 밑줄을 쳐봐.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은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 하며 책임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인 것이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책임, 예방적 책임을 강조한 누구? 요나스이고요. 나는 합리적 소비를 넘어 윤리적 소비가 요청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요나스에게 윤리는 뭐야? 미래 세대를 위한 소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소비를 말할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공동체를 배려함으로써 후손들의 삶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 선풍기 잡시다. 아 진짜 너무 덥다. 정말 너무 더워요. 3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할 때 그림에서 추론할 수 있는 윤리적 의복 소비의 특징을 고른다. 아 이거 쓰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쓰지 말까? 자, 첫 번째. 명품이라고 불리는 특정 의류 브랜드에 집착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옷만을 사서 입습니다. 과시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재활용 가게에 가서 남들이 입었다가 기증한 후 다시 판매되는 옷을 구입한다. 리사이클 패션, 긍정적인 소비가 되겠죠. 윤리적 소비가 되겠죠. 세 번째, 타인을 쫓아 유행에 따라 옷을 사지 않고 옷 그 자체보다 옷을 입는 사람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조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직접 옷을 리폼해서 리사이클 패션을 하겠다는 거죠. 자, 기억. 자기 과시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복의 본질에 충실한 소비를 한다. 의복의 본질이야 뭐야? 의복의 본질이 뭐야? 의복의 본질은, 옷의 본질은 뭐야? 첫 번째, 개성을 실현하고, 두 번째, 몸을 보호하고, 세 번째, 사회 예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억은 맞는 얘기. 니은, 의복에 대한 물질적 소유욕을 줄이고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물질적 소유욕을 줄인다라는 게 같은 말로 꼭 필요한 옷만 구매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옷만 구입하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참 쌤도 집에 뜯지도 않은 티셔츠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맨날 학교 올 때는 입는 옷만 입으면서 또 집에서는 새 옷을 잘 안 뜯어요. 왜 그럴까? 뜯어 입어야 되는데 뭔가 개성의 실현, 나의 개성의 표현보다 옷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바로 입어야겠죠. 디귿.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의복 소비의 실천을 해야 한다. 맞죠. 리사이클 패션이니까. 리을. 동조 소비를 통해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기준을 우선시한다. 맞지 않은 얘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줄에 밑줄을 쳐봐. 나는 다문화 시대에 국가는 하나의 민족 집단이 국가를 구성한다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즉, 다문화 사회를 긍정하는 거야. 다문화 사회를 긍정한다. 근데 세 줄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이주민 집단은 국가의 단일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라고 얘기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부정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있으면은 내쫓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죠. 누가 그럽니까? 요즘에 세계에서. 트럼프가 한때 그랬죠.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인들의 이민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막겠다라는 것처럼. 자, 1번. 이주민과 내주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과한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그렇죠. 이주민을 위한 우대 정책을 해야, 그래야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간과한다고 부정할 수, 트럼프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3번. 주류 사회와 소수 집단의 조화와 공존을 통한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간과하겠죠. 4번. 이주민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여 국적 부여 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함을 간과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있겠죠. 강조하고 있겠죠. 5번. 국가가 이주민의 자국 내 영주 가능성을 막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있죠. 누구처럼? 트럼프처럼 자기 나라에 못 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5번입니다. 가히 사상적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고르면 첫째 줄에 실천한다는 것은 탁월성의 기준 밑줄, 탁월성 밑줄. 탁월성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탁월성. 탁월성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덕이야. 어떠한 기술이, 어떠한 태도가 탁월하다라는 거는 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덕이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분명하게 두 줄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잖아.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이 말 하면 누굽니까? 맥킨타이어지. 덕 윤리를 주장한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나보자. 집이 갖는 미덕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해도 본질적 미덕은 달라질 수 없다. 집은 방랑하는 인간들이 집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불변의 미덕을 갖고 있다. 또한 집짓기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땅 위에 행한 디자인의 과학이자 예술로서 밑줄 쳐봐. 인간다움의 구현을 그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집짓기는 윤리성을 지녀야 하며 윤리적 집짓기를 위해서는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억. 집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노력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윤리성을 고려하자는데. 니은, 집 짓는 사람이 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탁월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죠. 집 짓는 사람이 윤리적인 집을 만들기 위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니은 맞고. 디귿. 가족 구성원을 위한 안정과 평화의 공간? 맞죠. 리얼. 집의 외양을 꾸미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거주하는 사람과의 조화를 고려해라. 맞죠. 윤리적인 집이라면 거주하는 사람에게 조화로운, 거주하는 사람과 집과의 조화가 실현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 등은 리얼 5번입니다. 6번은 참 문제 진짜 쉬운 것 같아요. 13단은. 6번.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기억 미음 중 옳은 것은 가. 종교 간 대화를 통해 개별 종교들은 각 종교가 지닌 고유성과 건강함을 강화할 수 있다.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종교의 고유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고, 종교 간 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종교로의 변형은 불가피하다. 종교가 지닌 현재의 정체성은 타 종교와의 지속적 융합을 통해 변할 수밖에 없다. 아,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종교의 융합을 주장하는 거죠. 즉, 종교 간 대화를 주장하지만 가는 종교의 고유성. 나는 종교의 고유성이 아니고 종교 간의 융합을 주장하는 입장이네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미음 봐봐. 한편 가와 나는 모두 종교 간 대화가 결과적으로 자기 종교만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가 아니죠. 자기 종교만의 절대성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가에만 하당하고 나는 절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종교 간의 융합, 정체성의 변화를 주장하니까 절대성은 약화된다고 봐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7번입니다. 가의 갑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씨에 들어갈 질문 갑. 소수 집단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려는 다문화 정책은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국가로 통합하는 정의로운 길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자, 갑은 뭐야? 소수문화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소수문화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룰 수가 있다. 을 봅니다. 소수 집단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려는 다문화 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에게 국가 전체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집단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을은 뭐야? 갑과는 반대로 소수 문화 우대 정책은 민주적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같은 말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민주적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같은 말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 문화 중에 약한 문화가 소수 민족의 문화야. 어? 만약에 국민이 100명이라면 5명만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이런. 하하, 참 잠깐 끊겼네요. 다시 볼게요. 을은 뭐야? 을은 이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 사회 통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미국의 대표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한다면 인디언 같은 민족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한 인디언 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야 사회 통합이 된다라는 게 갑, 하면은 오히려 사회 통합이 방해된다라는 게 을이죠. 자, 보겠습니다. A.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가? 자,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면은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라는 거는 을이 맞겠죠. 을이 맞는 건데 A는 뭐야? 을은 아니요가 돼야 되고 갑은 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2번. 집단별로 그렇잖아. A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또 왜 이래?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갑이 보기에는 X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가 없죠. B.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위배되는가? A, B에는 갑에게 사회 정의에 위배된다고 보지가 않죠. 3번.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의 권리 인정은 사회 통합을 위해 협력을 방해하는가? 역시 갑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 4번.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권의 보장보다 문화적 차이의 인정이 더 중요한가? 아니죠. 인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등해야 한다라는 거고. 5번. 소수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법 앞에서 평등을 훼손할 수 있는가? 맞죠. 이 얘기가 맞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8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를 보자라는 건데 다음 사상 밑줄 쳐봐. 첫째 줄에 종교는 전도된 세계의식이며 아무런 진정한 현실성도 갖지 않는 인간 본질의 환상적 현실화된 현실화에 불과하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으로 현실을 잊게 할 뿐이다. 누굽니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지금 현실은 말이야 투쟁해야 돼. 누구랑? 자본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이상사회로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현실에 이러한 소외, 착취, 아픔을 잊게 만드는 게 뭐다?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맞서서 종교 같은 것들을 믿지 말고 현실의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종교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줌으로써 비판의식을 약화시킨다? 맞아요. 위안을 줌으로써 비판. 현실이 노동자가 착취되는 이 현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종교는 이상사회를 제시함으로써 혁명을 향한 의지를 북돋운다? 아니죠.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는 거야. 마약을 줌으로써, 아편을 줌으로써. 3번, 종교적 행복은 환상에 불과할 뿐이며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방해한다? 맞고요. 4번, 종교는 사람들이 억압적 현실을 깨닫도록 하는 각성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각성제가 아니고 아편이라는 거죠. 마취시켜버린다라는 거지, 현실의 아픔을. 자, 여기까지 했고요. 고생했고요. 지난 시간에 엘리아데를 조금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엘리아데는 내용이 별개가 없어요. 엘리아데는 문제에도 일단 EBS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딱 하나야. 종교와 현실을 구별을 두지 않고 현실은 종교의 성현, 즉 현실은 종교가 표현된 것,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충분히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성과 속의 분리가 아니라 성과 속의 현실과 종교의 조화를 주장한 엘리아데 이 정도만 알아도 기출 문제를 봐도 뭐 더 할 게 없어요.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다. 성과 속의 조화를 주장한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기를 바라고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또 제 시간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